지금부터 옷장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훈입니다. 저는 공통 모듈과 통계 차트, 리뷰 기능, 결제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지입니다. 저는 로그인, 내정보 및 구매 내역, 아마존 서비스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수완입니다. 저는 회원관리, 공통 모듈, 통계 차트, 챗봇을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규입니다. 저는 회원관리, 간편 로그인 API, 회원가입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입니다. 저는 상품관리, 장바구니 관리, 빠른 결제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환입니다. 저는 상품 DB 구축, 관리자 상품 상세 페이지, 상품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저는 장바구니 관리, 공통 모듈, 구매 현황 차트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옷장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시연, 후기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계획 의도는 환경 파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친환경 의류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가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차트에 따르면 전국의 의류 폐기물이 16년 하루 166톤에서 18년 194톤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친환경 의류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친환경 의류 도점의 결제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도매 회원과 소매 회원으로 나누어 사업자 등록증 첨부를 통한 인증으로 불법 영업을 방지하여 신뢰성 높은 판매를 목표로 합니다. 도매와 소매를 동시에 제공하여 소비자 간 정보 격차와 소비재 불평등을 해소하며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 및 업무 분담입니다. 팀장 윤정우는 공통 모듈과 통계 차트, 리뷰 기능,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였습니다. 팀장 장혜진은 로그인, 내정보 및 구매 내역, 아마존 서비스를 담당하였습니다. 팀원 노수환은 회원관리, 통계 차트 API, 카카오 챗봇 API를 담당하였습니다. 팀원 이상규는 회원관리, 간편 로그인 API, 회원 가입을 담당하였습니다. 팀원 김태경은 상품관리, 장바구니 관리, 빠른 결제 API를 담당하였습니다. 팀원 이경호는 장바구니, 공통 모듈, 구매 현황 차트 API를 담당하였습니다. 팀원 김치환은 상품 DB 구축, 관리자 상품 상세 내용 및 상품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10월 11일에 DB 설계와 패키지 설계를 기획하는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능에 대한 설계 및 본격적인 기능 구현과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통합 및 테스팅, 아마존 서비스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총 8개의 테이블을 설계하였습니다. 회원과 상품 테이블을 중심으로 결제, 장바구니, 리뷰 테이블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결제 테이블에
결제 번호와 반품 테이블은 데이터에 의도하지 않은 변형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도매회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은 상품 주문, 장바구니, 결제, 결제 취소, 그리고 반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상품, 회원, 결제 관리 등이 가능하며 매출 현황을 볼 수 있고 반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는 간편 로그인을 이용하거나 이메일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일반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상품 조회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장바구니 옷장에 상품을 추가 및 주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가 완료되고 난 후 결제 내역 확인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적용 기술입니다. 자바를 기반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고 스프링 인터셉터를 이용한 인증 처리와 URL 매핑은 RESTful API를 적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를 사용하였고 마이바티스를 이용해 SQL 매핑하였습니다. 프론트판은 HTML, jQuery,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버와 비동기적 통신을 위해 AJAX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비스와 호스팅을 위한 톰캣, 아마존 웹 서비스와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형상 관리를 위한 Git과 GitHub를 활용하였습니다. API로는 결제를 위해 토스와 카카오페이, 아인포트를 이용했고 카카오와 네이버 간편 로그인, SMTP 이메일 인증, 차트.js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주요 기능입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로그인 API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하면 인가 코드 및 접근 토큰을 발급받고 서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아 로그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빠른 결제 기능으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구현하였습니다. 결제 요청 시 발급된 QR코드를 스캔하면 AJAX를 이용해 토큰과 사용자 정보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에서 결제 처리가 완료되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우선 아마존 웹 호스팅 URL과 인덱스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 화면입니다. URL을 통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객 인덱스 화면입니다. 인덱스 화면에서는 공통 모듈로 사용한 상단의 메뉴바를 통해 판매 중인 상품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너 사진을 통해 친환경 섬유를 사용한 상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너 사진 아래쪽에는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 아이템과 친환경 최신 상품인 컨셔스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하단에는 저희 팀 명과 팀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구간 스크롤을 내리면 우측에 탑 버튼과 챗봇 버튼이 활성화되며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탑 버튼을 통해 최하단 화면에서 최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베스트 메뉴입니다. 베스트 페이지는 인기 상품을 보여주는 페이지로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잘 팔리는 총 8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컨셔스 아이템입니다. 컨셔스 페이지는 신규 상품을 보여주는 페이지로서 상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상품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메인 상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위 메뉴입니다. 상위 메뉴에선 각 카테고리 전체, 맨투맨, 셔츠, 아우터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전체 메뉴를 보여주고 각 카테고리를 선택 시 해당하는 상품들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의와 마찬가지로 하의, 신발, 자파 또 각각 소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찾기 쉽도록 구현했습니다. 상품을 구경하다가 셔츠를 사기로 마음먹고 한번 셔츠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셔츠를 검색하면 상품명에 셔츠가 포함된 상품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상품들 중에 긴팔 데님 셔츠가 가장 이쁜 것 같아서 한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상품의 이름, 그리고 색상, 사이즈, 개수 등을 선택하는 옵션과 하단에 상세 정보를 통해 이미지와 그리고 상품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구매 현황을 통해 구매한 고객의 연령 비율과 성별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한 사람들의 리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 배송 정보, 반품 정보 등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서 사이즈는 파란색, 사이즈는 라지 항목을 클릭하고 수량을 2개로 늘려보겠습니다. 그 위에 주문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주문하기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회원만 가능하므로 알럿을 통해 로그인이 필요함을 안내한 후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일반 로그인과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빠른 로그인이 가능하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위해 조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소매로 구매 가능한 소매 회원과 그리고 도매로 구매 가능한 도매 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매 회원과 달리 도매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우선 도매 회원으로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 저희 고용 메일인 Gmail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인증번호가 잘 발송되었으므로 해당 메일로 이동해서 메일로 온 인증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입력해주고 이어서 비밀번호는 4자부터 12자 사이의 숫자와 문자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까지 체크해 준 후 준비해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번호 찾기를 통해 주소까지 입력해 주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방금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매 회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승인 후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방금 가입한 아이디는 현재 승인 대기 중이기 때문에 관련 안내창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가입한 아이디는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저 계정이 아닌 카카오 빠른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전체 동의하기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빠른 로그인으로 잘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눈여겨보았던 데님 긴팔 셔츠를 선택하고 색상은 파란색, 사이즈는 라지 옵션으로 개수는 11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빠른 로그인 회원은 기본적으로 소매 회원이므로 10개 초과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확인을 눌러 개수를 2개로 늘리고 옷장으로를 클릭해서 옷장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옷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장에 제가 이전에 골라놓은 루즈핏 후드 상품과 방금 담은 긴팔 데님 셔츠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체크박스를 통해 전체 선택 혹은 일부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구매할 긴팔
데님 셔츠가 아닌 저 루즈핏 후드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선택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체 체크 상태에서 선택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전체 삭제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설명해 보시면 소매는 최대 10개 주문이 가능하여 해당 계정은 소매 계정이기에 수량이 제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개 이상 추가가 할 수 없다는 알림 창과 함께 수량이 10개로 고정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 변경을 눌러 10개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는 선택한 상품의 수량에 맞춰 자동으로 결제 금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문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빠른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수령인가, 수령할 주소를 그리고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일반 로그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가입할 때 저장했던 데이터가 미리 들어가 있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배송 메모까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페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QR코드가 뜨고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주문 완료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으로 결제 완료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이제 내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빠른 로그인의 경우 카카오 계정의 정보를 사용하므로 보안상 내 정보, 정보 수정, 탈퇴하기 메뉴에 로그아웃 및 연결 해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매 정보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구매했던 상품들과 구매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서 방금 결제한 상품의 결제 번호를 클릭해 상세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으로 202호로 변경하고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주문 상세로 이동하며 배송 정보가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결제권을 확인하기 전인 결제 완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제 완료 상태에서 취소를 희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번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취소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구매 정보로 이동해서 주문 상태가 결제 취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했을 때 취소할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게 되고 만약 토스로 결제를 했다면 취소 메일이 오게 됩니다. 이어서 이전에 구매한 상품을 반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상품의 주문번호를 클릭해 상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반품 신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반품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유를 입력해 준 뒤 반품하기를 누르면 다시 주문 상세로 이동하며 반품 신청 상태와 반품 사유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구매 정보로 돌아가서 두 번째 상품의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를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리뷰 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리뷰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작성 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작성을 부탁하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과 옵션은 구매했던 내용 그대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리뷰 이미지 그리고 내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용까지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리뷰 등록이 성공했다는 창과 함께 다시 주문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리뷰 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 작성한 리뷰임을 알려주고 리뷰를 보러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 계속 현재 페이지에 머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스크롤을 내리며 이렇게 방금 등록한 리뷰가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 정보 수정, 탈퇴하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소매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계정을 까먹은 것 같아서 아이디를 찾은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고 아이디 찾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을 때 핸드폰 번호로 가입했던 아이디를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 비밀번호 찾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방금 찾은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만약 두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안내창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두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만 이메일로 임시 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잘 발송이 되었으니 한번 확인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임시 번호를 복사한 후에 재발급받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비밀번호로 잘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 정보로 이동하겠습니다. 내 정보로 이동하게 되면 가입할 때 입력했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정 탭을 통해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한 후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소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호를 202호로 바꾼 후 수정하기를 누르면 바로 내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하며 주소가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탈퇴하기 탭으로 이동을 하면 구매 내역에 상태가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결제 상태가 있으면 회원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AJAX를 통해 알려주며 불가능할 경우 회원 탈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탈퇴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탈퇴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과 동시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챗봇 버튼을 클릭하면 옷장 카카오 채널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 보이는 메뉴를 통해 간단한 설명으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배송 안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송에 관한 안내를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여기 보이는 메뉴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 직접 상담원과 연결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객단 시연이었습니다. 이어서 관리자단 시연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관리자 로그인 화면입니다.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는 매출 통계 차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 상태 현황별 리스트도 이동 가능합니다. 좀 더 하단으로 이동하면 전일 전월 대비 매출 비교 그래프, 회원 성비, 상품 종류, 판매가 만든 상품, 반품 사유, 도소매 회원 수, 카테고리별 판매 통계 차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 판매 그래프를 월별,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단으로 내려보면 가장 많이 팔린 인기 제품 5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매 회원 관리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매 회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회원 가입했던 팀원장 회원 클릭 시 가입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보니 가입 승인 여부가 도매 대기 중으로 보여지는데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도매 회원 수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하단으로 이동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도매 대기에서 도매 승인으로 선택 후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하단으로 이동하여 도매 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매 회원 관리 리스트를 들어가 회원을 탈퇴시켜 보겠습니다. 김치환 회원을 클릭하고 정보를 확인한 후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AJS를 통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아이디 주문 진행 중인 결제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탈퇴하기가 가능합니다. 탈퇴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탈퇴를 시키겠냐는 안내 문구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탈퇴가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리스트로 돌아오고 검색창을 통해 탈퇴시킨 김치환 회원을 검색해보면 탈퇴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등록을 위해 상품 등록 메뉴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등록할 상품의 이미지를 첨부하면 미리 확인 가능하며 상품 분류와 소분류 선택 시 자동으로 상품 코드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코드는 중복되면 안 되기에 실시간으로 AJS를 통해 중복 체크합니다. 이어서 상품명으로 면바치 그리고 가격은 2만원 상품 설명을 입력한 후 등록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화면에 정상적으로 보여는 지는지 이동하기 위해 하단에서 회원 화면을 이동한 후 컨셔스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메뉴로 돌아와서 상품 관리를 위해 상품 관리 메뉴로 돌아와 리스트를 살피던 중 상품 수정이 필요해 보여 방금 등록한 면바지를 클릭하여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첨부하고 상품명을 청바지 변경한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상품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살펴보니 청바지 상품과 숄더백 상품의 삭제가 필요해 보여 체크한 후 하단으로 내려가 선택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중 선택하여 삭제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카테고리별 검색 기능이 있어 대분류를 선택한 후 상위를 검색해 보면 상위에 해당하는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결제가 완료된 주문건들을 보기 위해 결제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품들이 결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문일을 선택한 후 오늘 날짜를 입력하여 검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문한 건을 클릭하고 내역을 확인한 후 배송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결제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주문 번호와 같이 결제 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수정이 불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으로 내려와 고객이 취소하거나 정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배송 상태를 결제 완료해서 상품 준비 중인 상태로 선택 후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하단의 배송 상태를 보면 상품 준비 중인 상태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리 메뉴인 반품 관리를 클릭해보면 어떤 사유로 반품이 됐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후기입니다. 팀장 윤정훈은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류를 많이 접하면서 오류에 대한 대처법을 정리하고 또 다시 접한 오류는 대처가 쉬워졌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적용시켜서 응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팀장 장혜진은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며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MBC 패턴의 흐름을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고 데이터의 흐름, 계층 트리, URL, 디자인 설정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팀원 노수아는 기본 개념과
데이터 흐름 파악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매핑했던 URL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한 후 스프링 MVC 패턴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팀원 이상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류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고 실수로 작업한 데이터를 날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 백업을 더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팀원 김태경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이동 후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의 흐름을 보며 원인을 찾았고 데이터를 상세히 생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팀원 이경호는 데이터의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사용자 UI와 UX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쿼리문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나 쿼리문을 활용해서 어떻게 가져올지 정리하며 원하는 데이터를 차트에 가져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팀원 김치환은 새롭게 해본 것에 대한 이해와 정리 및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오류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알림창을 띄어 해결했고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5장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